지난 영상에서 우리의 12년 후 미래를 머릿속에 그려보고 3년에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거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오늘은 시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영어 공부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맘을 먹고 운동을 등록을 하든 아니면 영어 공부 수강 신청을 하든 그걸 끝까지 해낼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실패를 했던 이유가 이미 하루가 너무 바쁘고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이것저것 챙길 것도 많고 바쁜데 그 와중에 갑자기 영어를 공부하겠다 이렇게 학원을 끊거나 뭐 운동을 끊거나 하면 나중에는 그걸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결심만 하고 실천은 안 됐던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열심히님은 하루가 48시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시간을 만드는 방법 정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저는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걸 좋아해요. 어떤 뜻이냐면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춘장을 사서 집에서 춘장을 볶아서 양파도 볶고 고기도 볶고 짜장면을 집에서 만들어 먹은 적이 있었어요. 다 하는데 4시간 반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먹어봤는데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그렇게 맛있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특급 호텔 주방장님이 나와서 차리신 작은 중국집이 있는데 짜장면이 정말 맛있어요. 6,000원인가 7,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저의 그 4시간 반은 그 6,000원 7,000원과 비교했을 때 그만큼 소중한 시간이었을까요? 제가 이 깨달음이 왔어요 그날. 나는 이제 6,000원을 내고 그 전문가 분을 고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계기로 제가 집밥에 대한 고집을 조금 내려놨어요.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시간을 제가 더 쓰고 싶은 곳에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적은 돈을 내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아니면 물론 이제 100% 만족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길 수 있다면 차라리 그 돈을 내고 맡기고 그 시간을 나에게 좀 더 소중하게 쓰는 쪽을 택하시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TV나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다 기본적인 기능으로 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보여주는 그 리포트 기능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도 요즘에 설정해 보면 시청 시간을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평소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 정도 사용하는지 아니면 TV를 몇 시간 정도 보는지 이런 거를 조금 한 일주일 정도만 기록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TV와 스마트폰에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피터 드러커의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피터 드러커가 그 기업의 CEO들이나 그 관리자들에게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직접 기록을 해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실제로 나는 직원들과 대화하는데 하루에 3시간을 씁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적어놨을 때는 그렇지 않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여기에 시간을 많이 쓰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기록을 하면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일주일 정도를 내가 어디 시간을 많이 쓰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것도 시간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해요. 세 번째는 만약에 평소에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조금 더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어요. 하루에 한 3끼 정도를 집에서 먹는데 그거를 다 모아놨다가 한 번에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에 모아서 하니까 그 설거지 하는 시간이 막 3, 40분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정말 설거지가 너무 하기 싫다. 나는 왜 이렇게 설거지 하는데 오래 걸릴까? 그 고민이 엄청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밥을 먹고 일어나자마자
그러면 뭐 저희 식구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두세 개만 씻으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먹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설거지를 하니까 오히려 설거지 시간이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리고 설거지가 쌓이지 않으니까 설거지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지고, 뭔가 쌓이면 그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더 하기 싫어지고 그 일을 실제로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훨씬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없을까? 일을 좀 더 줄일 수 없을까?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트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장보기예요. 제가 마트에 가지 않은 지 한 3, 4년 정도가 돼요. 예전에는 식재료를 사러 항상 마트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일주일에 그러면 한 2시간? 아니면 3시간 정도는 마트에서 제가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인터넷으로 사기 시작을 하니까 그 쇼핑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일주일에 3시간, 4시간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 시간에 저는 다른 제가 더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처음에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을 때는 이거 신선식품이 이상한 게 오지는 않을까, 뭐가 깨져 오지는 않을까, 막 좀 걱정이 좀 많이 됐었는데요. 이게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가서 사는 거랑 크게 품질의 차이가 없고 시간도 훨씬 절약이 되고, 그리고 항상 사는 물건이 있잖아요. 뭐 두부, 콩나물, 계란, 뭐 파, 뭐 이런 건 그냥 항상 사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그냥 모아서 살 수가 있으니까 쇼핑하는 데 시간이 별로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장보기를 한번 해보시면 그 마트에 가는 시간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SNS 알람을 꺼두는 거예요. 저는 카톡에 그 단체 채팅방이 많은데 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단체 채팅방 외에는 다른 거는 다 알람을 꺼두고 제가 틈이 나는 시간에 한꺼번에 확인을 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다 계정이 있긴 하지만 그게 다 알람이 오지 않게 해놓고요. 그게 제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알람 때문에 맥이 끊기면 다시 집중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NS 알람은 다 꺼놓고 한꺼번에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저에게 공부할 시간과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줘요. 그래서 SNS 알람을 꺼두시는 걸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리고 차가 밀리는 시간을 피해서 이동을 하는 것도 제가 항상 하는 시간을 관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한 30분 일찍 출발해가지고 차가 밀리지 않는 시간에 가고 남는 30분은 책을 읽는다든지 서점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조금만 더 빨리 출발하고 아니면 늦게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내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데드라인 정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흘려가면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는 청소하기나 빨랫감 개기 뭐 이런 거라든지 뭐 TV 보기라든지 쇼핑하기 뭐든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청소를 해야지 하는 거랑 나 딱 15분 안에 청소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랑은 효율 면에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10분 안에 하겠다, 15분 안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촬영을 하는 것도 제가 15분 후에 나갈 일이 있는데 그 15분 사이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가 막 늘어지게 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컴팩트하게 딱 끝낼 수 있어가지고 시간 활용할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버려지는 시간을 모아서 찾아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